네, 최근 북한군이 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당히 큰 충격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외통위 소속이신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님 모시고 상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유, 잘 지내고 계십니까? 국감하시느라 너무 바쁘시죠? 예, 어제 예. 어제 들어왔어요. 해외 국감 12일 동안 하고 어제 들어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자, 그 현안이 너무 많아서 이것부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인데 네. 이게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주는데 네. 미국과 유럽 나토에서는 확인을 좀 잘 안 해주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전문가 외교안보 전문가시니까 상세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폭풍 군단.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라고 하는데 1,500명의 군인이 이 러시아에 파병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국정원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일제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저보다는 확실하게 이 정보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정원이니까. 근데 정보라는 게 완벽하게 어떤 기관도 그걸 보듯이 전체 모습을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정원이 갖고 있는 여러 정보들이 뭔가 한 방향으로 좀 무리하게 엮어져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러시아에게 포탄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도 컨테이너 숫자로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의 증거만 가지고도 미국은 러시아에 북한이 계속 포탄을 공급하고 있다고 오히려 증거보다 더 큰 사실로 발표를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국정원이 있는 그 자료 정도면 미국이 더 그것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하게 네. 파병 사실을 얘기하는 게 더 일관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그것도 안 갖고 있다는 얘기고 네. 그것은 국정원만 갖고 있다는 얘기고 네. 그러면 미국은 파악을 못한 게 아니라 그건 그 증거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방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젤렌스키까지 나서서 이 북한군의 파병 소식을 젤렌스키니까 나서죠. 자기네 나라 전쟁 잘 보시면 예. 젤렌스키 이 소스는 전적으로 우크라이나고 네. 뭐 안면 인식 기술까지 사용했다는데 그것도 너무 웃기는 게 우크라이나하고 우리하고 언제 안면 인식 군사 기술을 공유하고 공조를 합니까? 네. 그래서 북한 미사일 인력이 예. 파견된 얼굴을 확인했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건 네. 북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체 입장이 지금 없는 건가요? 지금 오늘 아침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유엔 주재에서 그 모함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북한에서 네. 모함이다. 그러면 러시아에 파병이 안 됐다는 말인 건가요? 저는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추정하고 저도 아까 전제를 한 것이 예. 저도 전체 그리면 오히려 국정원보다 저는 정보가 적은데 네. 결국 발표한 것과 이걸 종합해서 크로스 체킹을 해보면 네. 너무 허점이 많고 그다음에 이 정도로 만약에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딸 정도고 네. 항로까지 나오는데 왜 그것밖에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추정컨대 이게 그 전까지 어떤 얘기가 강력하게 나와 있냐면 저는 북한의 무기가 발견됐던 것들은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 북한의 미사일 지금 예. 그 잔해도 나왔습니다. 그건 사실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을 시험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포탄도 일부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북한의 무기가 무기 시장 암 시장에서 통용된다는 것도 이런 것들 포함하면 그다음에 북한의 미사일을 실험한다면 거기에 담당 인력들이 갈 겁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영국에서 스톰 섀도우라는 그 무기를 팔면서 왜냐하면 그 무기는 우크라이나가 사용을 못하니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을 파견합니다. 네. 그걸 독일에서 터뜨렸다가 영국에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군사 참관단이나 일부가 고문단이 갈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북한도 그런 점에서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이 파견될 수 있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북러가 얼마 전에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네. 조언도 할 수 있지만 전쟁에서 어떻게 되는 것을 북한이 참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북한하고 러시아의 연해주의 거대한 협력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플랜트가 지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이 옛날부터 러시아한테 보내는 인력 문제. 이게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모아졌는 것은 저는 이게 아까 말씀 해석을 잘못하거나 이렇게 네네. 되면 이게 1,500명 또는 12,000명으로 둔갑할 수 있다. 저는
강력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전투병 파병이라고 단정 혹은 확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럼 전제가 예. 있는데요. 예. 지금 러시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나토 네. 참전이겠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파병되면 나토 참전의 빌미를 주겠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가 지금 지고 있습니까? 그게 전제가 돼야 되죠. 예. 이 위험을 아니 그리고 지금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1,500명이 참여해가지고 진짜 참여됐다면 또는 12,000명이 가서 네. 전쟁에 참여하면 바로 드러나겠죠. 숨기더라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몇십 명이 아니라 네. 직접 뭐 폭풍 부대가 뭐 쿠르스크나 격전지에 간다고 우리나라 통일부 차관이 그렇게 확실히 있게 얘기하는데 가면 아무리 신분을 숨기라더라도 안 밝혀지겠습니까?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것이 나토의 참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할 텐데 네. 정말 지금 러시아가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전쟁 패배 직전이라면 네. 무리수를 두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훨씬 더 불리한 것은 우크라이나란 말이에요. 예. 그런 지점에서 왜 러시아가 전황이 불리한 것은 전황이 불리하고 전황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절박해야만 예. 북한의 저 정도의 병력에 도움을 받을 텐데 예.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가짜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모아서 그러니까 더 확실한 증거를 내고 예.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와 북한은 동맹입니다. 네, 네. 저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국제 정치적으로 동맹 조약을 맺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우리와 우크라이나가 동맹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에 실탄을 보내고 우리가 이렇게 참전 얘기까지 나오고 탈상무기까지 보냅니까?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우리는 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러시아와 우리가 예. 전쟁을 하게 되는 예, 겁니다. 예. 그걸 왜 지금 우리가 심지어 이거는 국제법의 위반이고 천인공날 일이고 예. 이건 안 될 일이지만 네. 왜 우리가 그 전쟁의 화마 속에 우리가 먼저 들어간다고 미리 선언을 합니까?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근데 어쨌든 장비, 아시아계 군인들이 장비를 받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조선식 크기 뭐 이런 한글로 된 설문지가 공개되고, 근데 과거에 우리가 간첩단 사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조작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이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북한군의 파병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하면 아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왜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게 일정 방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결국 지금의 윤 정부의 체제 위기가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엮어낸다는 생각을 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네, 근데 네. 그런 것들을 뭐 목소리가 이상하다 서로 이제 싱크가 되지 않는다 진짜 북한 사람이냐 이거 뭐 라오스 사람이 그런 얘기는 오히려 프레임에 빠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네. 그러면 입증의 책임이 책임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입증할 능력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예. 오히려 더 확실하게 1,500명이 갔다는 거하고 12,000명이 간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그의 합당성을 제시해야 되는 건 정부예요. 국정원이에요. 예, 국정원이다. 예. 그런데 지금 제시한 것으로서는 네.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태도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게 그 큰 방점입니다. 포인트라고 네. 생각하는데 워낙 의원님께서는 네. 뭐 이번에 국감도 해외 국감도 다녀오셨고 미국은 왜 이런데 왜 정보 확인을 안 해준다고? 그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미국이 대선이 급한데 이 얘기가 커지지 않기를 바란다. 바란다. 그 말도 일리가 없어요. 왜냐? 바이든은 그 얘기가 민주당은 호재죠. 그렇죠. 호재인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네. 저렇게 지금 그리고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2월 달에 지금 두 가지 사건을 꼭 아셔야 됩니다. 네. 2월 달에 마크론이 예. 파병하자고 제의했다가 다른 유럽 국가한테 질타를 엄청 받았어요. 맞아요. 예. 그다음에 9월에 예. 미국이 뭘 가져오라 그랬습니까? 예. 승리 전략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예. 우크라이나 예. 젤렌스키가 갔습니다. 예. 예. 그거 완전히 미국에서 무시당했죠. 지원을 해주겠지만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네. 그 공화당 의장 만나주지도 예.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건 뭐냐면 두 개 실패한 젤렌스키가 결국 나토 참전 외에는 승리의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북한을 불려들이는 정보를 거짓 정보를 날렸고 그걸 덥석 물었던 게 저는 한국이라고 강력하게 의심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추정하는 거지만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 어찌됐든 뭐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위기가 이것 때문에 촉발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아침 보도된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 우리 정부에서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토 사무총장이 통화를 해가지고 이 정보 북한의 러시아 파병 정보를 공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55mm 포탄 네. 이것을 사실상 살상무기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를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군사요원을 파견하는 문제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정부가 하기 시작했다. 여기도 두 가지를 이게 봐야 되게 해. 위험한 두 가지 왜 위험한 네. 거죠. 두 가지 그리고 지금 언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나토가 그동안은 노 했었는데 네. 나토가 마치 인정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아닙니다. 인정 아닙니다. 전혀 나토의 공식적 입장을 확인할 수 없다고 예. 미국의 공식적 입장도 확인할 수 없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럼 나토나 미국이 로이드 오스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인할 수 없는데 이게 네. 사실이라면 우려스러울 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아니라는 얘기. 사실이 확인될 수 없다는 거고 네. 그래도 사실이면 우려할 만하죠. 그런데 그걸 미국이 먼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한국의 일방적 주장이고 한국의 소스는 우크라이나는 얘기고 그럼 나토는 이걸 왜 받았느냐? 나토는 지금까지 원한 게 뭐였습니까? 한국의 참여예요. 네. 한국의 지원과 참여란 말이. 예. 자기들은 안 들어가면서 한국이 적어도 살상 제가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유럽 대사들 몇 번 만났는데 전부 다 한국이 반드시 지원하고 참여해야 된다는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군사 무기 지원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는 무기 지원이 그다음 참전이겠죠. 무기 지원 파병하라는 거예요. 파병하는 건데 그까지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무기 지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을 기분이 굉장히 나빴는데요. 저는 예. 지금 그런 식으로 한국이 얘기하면 나토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다. 이 사실 정보는 차치하고라도 한국이 참여한다면 막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걸 마치 한국 나토의 협력인 것처럼 마치 나토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정부와 일부 매체들이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우리가 주한 러시아 대사 초치를 어제 해서 항의를 했는데 지노비에프 대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 북한 협력은 국제법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러시아 태도도 또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걸 딱 보면은 네. 아 러시아 북한이 파견했다라고 믿는 정부를 비롯해서 봐 부인 안 하네 보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쪽에서 이걸 이렇게 보면 이런 겁니다. 북한하고 러시아 이 얘기가 언제 했었냐면 북러 동맹을 조약을 했을 때도 했던 말입니다. 삼자의 해가 되는 게 누가 좀 한국을 그 삼자의 여기서는 한국이겠죠. 한국을 타겟팅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자주적인 주권 국가끼리 협력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왜 대놓고 이것을 부인하지 않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력 협력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군사 고문단 수십 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전철하면 또 꼬리 물기로 계속 러시아가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보냈다고 얘기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보내고 실제적으로 그 정도의 전투 병력을 보내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1,500명 네. 가면 러시아가 바보가 숨길 아닌 수 없다. 이상, 러시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할 리가 없다고. 군복은 입었지만 이 사람들이 전투병으로 파병된 것이 아니라 무슨 다른 무슨 산업과 관련된 산업가들 인력인지 아니면 수십 명이 아까 말한 예. 그 비밀리에 보내진 참관단이건 고문단이건 예.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런 방식일지 확인할 수가 근데 없다. 그 확인에 저는 지금 입증의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건 아닌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나토에 이 관련해서 정보 공유단을 파견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는 동북아에 살고 있는데 북대서양 조약기구랑 왜 이렇게 가까워지는 건지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먼데 그렇죠. 말이죠. 이 문제를 진짜 윤석열 정부에서 끊임없이 이 나토와 협력을 하면서 사실상 한국의 아시아판 나토를 일본 등과 함께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안보 이익에 맞는 거냐? 그게 제가 수없이 지적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작년에 했던 게 그게 바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잖아요. 듣기는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미국과 함께 세계를 경영한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이름 붙인 건 뭐냐면 우리가 언뜻 보면 미국과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서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세계 전략에 동원되는 겁니다. 실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와 함께 일본, 호주,
인도, 인도. 뉴질랜드입니다. 인도는 뉴질랜드. 빠져. 뉴질랜드 IP4라고 그러죠. 예. 3년째 지금 참여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나토 문제는 또 아시아판 나토를 만드는 데 계속 동원시키는 미국의 전략에 심하게 얘기하면 부품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한미 동맹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힘에도 불구하고 한미를 묶는 이유가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를 스스로 계속 위험한 것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럴 경우에 이 파병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거에 대해 비난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그 전쟁에 뛰어드는 게 해결 방법이냐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에 그래서 대리전을 치르는 그렇죠.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예. 남북이 됐을 때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러시아가 또 한국에- 한반도 전쟁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왜 그걸 빌미를 우리가 만들어줍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한말 정세를 또 다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왜 스스로 우리 정부가 위기를 증폭시키고 이 증폭시킨 위기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 그거 말고는 별달리 목적도 있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그렇죠. 판단이 좀 드는 거꾸로 겁니다. 보면 국내 정치를 위해서 이걸 예. 끼워 맞춘다는 느낌을 저는 강하게 제가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나면 예. 제가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조차도 그 프레임 속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민주당의 이 부분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진 의원들께서도 너무 빨리 북한 규탄이나 이런 부분 물론 뭐 여러 가지 여론의 압박이 있겠지만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신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빨리 프레임에 빠져든다는 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정세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정부가 주는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인기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평양 상공에 무인기 도대체 누가 띄운 거냐? 아직도 뭐 군 당국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정부 당국은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언론지상에 공개된 무인기를 보면 지난번 우리 행사 때 띄웠던 거하고 너무 흡사해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네. 우리가 입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이 정치적 자세의 문제인데 네. 정말 안보를 생각하면 제가 전단 문제만 하더라도 계속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 전체적으로 안정화시키기보다는 계속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 간의 긴장과 대결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저는 전단 문제도 북한이 만약에 폭풍 부대가 이렇게 정말 유명한 부대를 12,000명을 이 전단기를 이걸 드론을 보내는 이 상황에서 남북의 긴장이 극도화한 데서 북한이 12,000명을 빼돌린다고요? 이거 자체도 너무 이상합니다. 어쨌든 이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 국회의 노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국회 정보위라든가. 아니 우리가 그냥 네.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예. 이런 일이 있으면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떠벌리고 다니죠? 그러네요. 자 보십시오. 이게 진짜면 우리 할 만하면 미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한미가 같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한미일이 묶여야 되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면 네. 한미일이 협의 일본도 지금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일본 일본 미국 일본은 가타부타도 아니지만 일본의 관방장관은 예. 거의 매일 예. 상황을 보고하고 발표합니다. 일본은 지금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이런 방법 없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튀어나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예. 반대는 안 하고 나토는 자기들 위주로 가니까 그냥 듣는 척하고 있는데 예. 이게 진짜라면 예. 한미일이 수기를 한 다음에 한미일이 같이 발표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경우에 따라서 자꾸 이게요. 요새는 의원님 어제 저 법사위 국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막 쭉 가면 천공이 2025년에 통일된다고 했었잖아요. 네. 뭐 그런 거 하고 왜 그러십니까? 다들, 연동돼서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다들 우리나라 우리 여기 사람들이 지금 다들 다 영적 대화를 하지 마십시다. 우리. 저는 영적 대화 수준으로 가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우에 따라서 한반도의 위기가 뭐 이런 방식으로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이제 기자회견 하러 가셔야 돼서 제가 더 길게 붙잡고 있을 수는 없고 끝으로 어제 국감에서 나온 영적 대화 문제와 무속과 그 다음에 뭐 주술사라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가 이런 등등의 그런 소문들이 조금씩 다 있었잖아요. 예, 있었죠. 그리고 예. 그 법사들의 이런 분들한테 기대기도 하지만
본인 자체가 영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본인 뭐 방송 같은 명태균 씨를 만나서 첫 마디가 네, 네. 뭐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보면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뭔가 제도적으로 나라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확인들이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또 제가 보기에 이분도 그렇게 신뢰할 만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나야말로 정치 브로커인데 이런 것들이 이 활약할 수 있었던 지난번 선거와 지금의 국정 자체가 사실은 피해자는 국민이다. 빨리 합리화 상식으로 돌아가야 된. 보면 너무 웃기는 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얘기했던 자기 입으로 자신 있게 얘기했던 어느 순간부터 그 얘기를 이 정부가 못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말 큰일입니다. 기댈 곳이 없어서 무속을 믿는지 한심하네요. 참 그 세상에 남의 나라 전쟁에 맨 앞에 서서 뭐 하는 건지 이런 등등의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서 의원님 모시고 외교안보 문제 꼭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